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흑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관세 협상 문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께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때그때 나오는 중요한 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처음서부터 말씀드린 평가 사실상의 백기투항이다.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패를 덜한 것이다. 왜? 관세율이 15%로 묶였기 때문에 그거 하나 빼놓고서는 전부 믿지는 장사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예, 그랬는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하루가 다 지났는데, 지금 보니까 전문가들, 이제 뭐죠? 어용 전문가 일부를 빼놓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다 포함해 볼 때, 지금 이제 15%만 전면에 대세워가지고, 정부는 완전히 무용담을 하고 있어요. 무용담. 자,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이재명이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지금 앞으로 5년간 이런 관세 협상 또 통상 무역 문제 이게 앞으로 불거지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트럼프와 미국 행정부의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협상 전략 이것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은 이재명의 정부의 요 대미 교섭 요 이 행태 전략 그리고 이 정부의 부재 그리고 전략의 부재 이런 현 이재명 정부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비판을 해야만이 이거를 보완 발전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거를 그야말로 이제 산 하나 넘었다. 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 얘기가요. 사실상 실패를 자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과거 이재명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니 과거에는 전부 12개 혐의도 싹 다 검찰이 조작 기소에 의한 것이다. 전면 부인했잖아요. 항상 소설 쓴다. 예. 이걸 누가 믿겠느냐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도 오늘 이 대미 협상관에서는 첫 단추는 그런대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은 좀 서운하지만 이 얘기는요 결국 뭐라 그럴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재명 특유의 이 포장 이 화법을 쓴 거예요. 그러나 까고 보면 15%를 빼놓고 보면요 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다라고 딱 쉽게 단순화시키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전학현이는 저렇게 뭐 백기 들었다 실패했다 이렇게 하는지 왜냐하면 개딸들도 제 방송 다 보거든요. 민주당도 볼 테고 용산수도 볼 테고 다 볼 테죠. 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은 거의 안 해요. 합리적 비판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냉정한 그리고 전문적인 비판의 성격으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큰 게 15% 다음으로요. 15%는 잘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EU하고 일본하고 맞췄어.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15%를 앞으로 딱 선물 하나 주는 것처럼 해놓고서 뒤에서 조져버린 거예요. 조진 이유, 제가 표현이 좀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밀어붙여갖고 압박을 해서 뜯어낸 게 뭐예요? 받아낸 게 투자 선물인 거예요. 이 투자 선물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 차례. 3,500불 플러스 1,000불이다. 예, 말씀드렸죠? 3,500불 플러스 1,000불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4,500불입니다. 기본이. 근데 우리 정부는요, 이게 LNG 수입하는 거, 1,000억 불. 요거는 투자가 아니다. 결국 우리가 갖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3,500불만이 투자인데, 그 중에서도 말이죠. 이 마스가라고 하는 이 shipbuilding. 그러니까 이제 조선업. 요거 1,500불을 빼놓으면 정말로 우리가 미국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2천억 불밖에 되지 않는다. 계속 우리는 투자 액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야 정부가 선전하기가 좋잖아요. 자, 그래서 3,500억 안에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선업에 들어가는 1,500억 빼놓고 2천억 불만 우리가 미국에 선물한 거야.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포장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정부가 얘기하는 3,500억 불, 3,500억 불만 가지고 GDP 대비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지금 이 수치는 조금씩 왔다 갔다 해요. 제가, 그래서 수치는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제 최신형 수치를 보면요. 우리 지금, 이 EU의 경우에는요, 일본이 5,500, EU가 6천억 불이잖아요. EU의 경우에는 6.9%밖에 안 됩니다. 투자 선물 비용이 6.9%. 그런데 일본은 몇 프로냐? 일본 GDP 대비로 치면은 13.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 GDP는 한 4조 원이 조금 넘고 우리는 1조 9천억 달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그래서 13.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EU보다 2배를 더 선물 보따리를 풀어준 거예요.
예, 투자를. 자,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몇 프로냐? 20.4%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3,500불만을 선물로 줬다라고 할 때가 20.4%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U 대비로는 거의 3배, 6.9 대 20.4니까 거의 3배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일본 대비하면 거의 한 70%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7%를 더 준 거예요. 7%. 어마어마하게 더 준 것이죠. GDP 대비 일본은 13%, 우리는 20%. 그러니까 이건 실패한 거예요. 15%로 선물 주는 것처럼 미국이 포장해서 쫙 깔아놨어. 그래갖고 이제 트럼프가 15% 줬어요. 쫙 그거 트루소셜에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서로가 내가 잘했다고, 예. 미국에 가 있는 3명의 장관이 경쟁적으로 내가 잘했다. 경쟁적으로 이재명 덕분이다. 이렇게 명배어창가를 부르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전문가들의 평가까지 감안한 평가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큰 투자 선물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우리가, 자, 다시 한번요. EU는 6.9%, 그리고 일본은 13.1%, 그리고 우리나라는 20.4%예요. 그런데 3,500억 불이 아니라는데 더 의미가, 더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3,500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LNG 개발 사업에 우리가 1,000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4,500불이에요. 4,500억.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에 또 있어.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면은, 예,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LNG 사업에 1,000억 달러. 그리고 여기에 인베스먼트에 3,500억 달러. 이게 이제 이 반도체, 예,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예,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에너지, 이런 거를 포함한 것이 5천억 달러, 3,500억, 3,500억, 그 다음에 1,000억이, 1,000억 달러는요, 그러니까 이제 LNG 사업에 1,000억 달러가 들어가 있어요. LNG 사업에 1,000억 달러. 그래서 이게 4,500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500억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제가 여기 하는 게, 자, 이 에너지에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포드가 이제 더 나아가서 사우스 코리아, agreed, 동의했다. 뭐 하는데? invest, 투자하는데 동의했다. 얼마만큼? a large sum of money for their investment purpose.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용으로 어마어마한 거금을 투자하기로. 그러니까 자기네 투자 사업에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가 투자하기로 동의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지 sum of money가 얼마인지는 정상회담 때 밝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미니멈 4,500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3,500억이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치인 이재명 정부가 주장하는 3,500달러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20.4%의 선물 보따리를 트럼프가 쥐어놓고 겨우 받아난 게 15%밖에 못 받아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풍무별로 볼 때 지금 우리가 말이죠. 최고의 지금 대미 수출, 그야말로 대미 무역 흑자의 60%를 차지하는 게 자동차라는 겁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어마어마한 효자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동차가 발목이 묶이게 됐어. 왜? 이 FTA, 이번에 그러니까 이 양자 협상에 의해서 한미 양자 간의 FTA가 사실상 무력화돼 버린 거예요. 사실상 효력이 없어진 거야. 이거는 양국의 합의에 의해서만 고치게 돼 있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싹 다 무력화가 된 거예요. 왜? 지금 이 FTA가 뭐예요? 서로 기본적으로 관세는 안 물리기로 하는 거예요. 프리 트레이드잖아요.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이게 프리라는 건 뭐예요? 테리프, 즉 관세가 프리라는 거예요. 제로라는 겁니다. 자유무역. 완전히 문 싹 다 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을 싹 다 제로 관세에서 열어놓은 게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경쟁력이 있어. 어쨌든 어느 상품이 됐든 좋은 상품이든 그 안 좋은 상품이든 간에 가격 경쟁력이 기본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가격 경쟁력 때문에 우리가 일본 차하고 EU 차보다도 싼 거예요. 가격이 2.5%.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2.5%의 관세를 내고 자동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 근데 한국은 2.5%를 안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자동차 관세가 15%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로에서 15% 올라갔고 일본은 2.5에서 15가 올라갔으니까 12.5%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2.5% 차이 갭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경쟁력을 2.5만큼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중형차라고 볼 수 있는 소나타, 일본의 캠리,
일본의 어코도 이 최고 베스트 카드잖아요. 여기 우리 가격 경쟁력을 상당히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잃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농산물 중에서 이게 쌀이냐, 쇠고기냐, 뭐냐, 과일이냐. 지금 일단 과일이 지금 이제 타겟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단체에서 과일 수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오늘부터 농민단체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예. 그러니까 자동차를, 농산물을 살리면서 자동차는 죽여버린, 사실상 대한민국의 무역 흑자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의 대미 수출문이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15%는 지켜서 선방했다고 손치더라도 잃은 게 너무나 많아. 대미 투자액수에서 4,500불 플러스 알파의 자금을 우리가 선물을.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보다도 넘어. 지금 외환보유가 4,000억 초기인데 4,500달러가 넘어가. 물론 외환보유고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얘기하는 것이고,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 정부 돈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 민간 부분의 투자로기 때문에 돈의 실질적 성격, 어디서 나오느냐, 이 돈, 주머니는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부 유튜버들이나 이런 데서는요, 야, 외환보유고보다도 많은 돈을 투자하니 한국이 제2의 IMF 사태가 온다 이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금고가 달라. 예. 미국에 투자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 돈으로 그 4,500불 플러스 알파를 주는 게 아니고 기업이 내는 돈 플러스 거기에 이제 우리 정부도 투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환보유고하고 4천억 불이 넘는다고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가지고 제2의 IMF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일부 그 매체 유튜브 포함해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금고가 달라요, 금고가. 그래서 그거는 너무 좀 무서워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 요 어마어마한 4,500억 플러스 알파의 돈이 한국 내 우리 한국 기업이잖아요, 전부 다. 서울에 만약에 이게 투자가 된다고 할 경우는 우리 경제 그러잖아요. 지금 숨쉬기도 어려운데 이게 얼마나 좋은 회생 자금이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 여력이 그만큼 없어지니까 국내 경제가 그만큼 위축되고 국내 시장의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산업 재생산, 이 재생산, 선순환 사이클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경제의 생명력에 타격을 주는 것이죠. 예, 꼭 외환보유고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한국 경제 GDP 생산에 지금 4,500불 플러스 알파가 국내로 딱 들어가면 국내 GDP가 얼마나 늘어나겠냐고요. 이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기회가. 그게 우리 피를 그냥 이렇게 빼서 미국한테 다 주는 거예요. 우리 생명력이 그만큼 약해지는 거지. 예, 미국 기업으로, 미국에다가 지면, 미국 국민들 일자리 생기고, 미국 국민들 소득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죠? 이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돈을 버는 부유한 나라가 된다. 그래서 더 스트롱 컨트리가 된다. 예, 리치 컨트리, 스트롱 컨트리. 이거를 계속 선전했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 아주 영웅 대우접을 받잖아요. 영웅 대접. 트럼프 지금 영웅. 무슨 옛날 스캔들이고 불법적이고 어쩌고 싹 다 들어갔잖아요. 이게 국익 중심의 협상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이렇게 해놓고서도 국익 실용을 지켰다. 이거 국민들 거짓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분석해드렸잖아요. 어디서 국익과 실용을 찾을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그랬잖아요. 철강하고 알루미늄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50% 관세 그대로 유지가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이 제철 회사가 미국의 UST를 인수해서 가지고 있어. 거기서 맨들하고 찍어버리는 거야. 근데 서울서 미국의 지금 철강합할 때는 전부 서울서 만들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50% 관세가 물고 들어가지만 미국 내에서 이 일본 제철이 미국 UST를 인수해갖고 거기서 만들어진 철강을 하니까 그 수입은 어디로 가요? 이 수입은 일본이 잡잖아요. 일본이 오너니까. 그런데 거기는 세금을 안 내. 이거 게임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철강업체 지금 죽을 맛이고 반도체 업체도 죽을 맛은 하지만은 상당히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다. 이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더라도 15% 건지는 데만 급급했을 뿐이지 농산물 지금 사과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쌀이 됐든 쇠고기가 됐든 쌀 쇠고기 선방했다고 한다라도 지금 빵꾸난 데가 너무 많아요. 자동차에서 크게 빵꾸나고 철강에서 빵꾸나고 다행히 반도체하고 의약품에 있어서는 좀 퇴국 대우를 받는다. 이건 건졌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 회복할 수 없는 데미지를 입었다. 그 이유는
그야말로 이 교섭 과정에서 전략의 부재, 정보의 부재, 협상력의 부재. 이게 왜 그러느냐? 지금 주미대사, 지금 한 20, 30개국에 나가 있는 이 특정직 대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가지고 임명한 말하자면 비정규직이죠. 그러니까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들 싹 다 2달 동안 안에 싹 다 서울로 철수시켰잖아요. 지금 총사령탑인 주미대사가 없어. 뭐 사강대사 플러스 알파 아예 그냥 특임공관장이라고 해요. 그거를 특임공관장들은 싹 다 불러들였잖아요. 그러니 공관의 그 지휘, 정보든 뭐 협상이든 간에 지휘 총사령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협상력이 나오고 거기에서 무슨 미국의 통상교섭과 관련된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겠냐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처음 전쟁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전쟁 사령관, 훌륭한 지휘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령관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전쟁 중에 있다는 거 다 알면서도 통상교섭이 지금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너 들어왔고 전부 다 철수시켜버린 거예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뭐 다른 나라들 뭐 해갖고 한 2, 30개 특임공관장들 싹 다 진짜 무슨 적대 국가가 무슨 한국을 뭐 합병한 것 같아요. 이런 특임공관장을 일시에 동시에 전부 싹 다 뺀 거 제 기억에 이번이 사상 처음이에요. 아니 이게 같은 대한민국 정부 아니에요? 같은 대한민국 정부 아니냐고. 예? 아니 공무원들은 명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명에 따라서. 직업 공무원들은 특임공관장이라 하더라도 서울 외교부에서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해 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일반 공무원들하고 달라요. 조금 많이. 훈령으로 딱 때리면 그건 국가 명령이에요. 명령 불복종인 거야. 만약 집행을 안 하면. 그래 다 불러들였어. 이러니 협상력, 정보력 어디서 오겠냐 이 말입니다. 백전백패한다. 그래서 지금 정상회담, 지금 이제 8월 중순에 정상회담 하는 걸 보면 말이죠. 이번에 이 통상협상에서 이렇게 실패했듯이 이게 정상회담에 딱 가면, 왜냐하면 이거는 정상회담이잖아요. 외교회담이잖아요. 외교, 안보. 거기는 이제 경제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경제는 이번에 대충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예. 자, 외교 안보 지금 청구서 어마어마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하다. 이거 감당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이 된다. 이게 저의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지금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나온 모든 뉴스들을 제가 쫙 몇 시간 동안 계속 제가 보고 있잖아요.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그때마다 제가 오늘 방송 중에 말이죠. 저만큼 그 관세 협상 아주 디테일하고 깊이 있게 정확하게 분석하는 이 매체 유튜버 포함해서 말이죠.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신뢰를 갖고 정확하게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믿어주시면 될 것 같고, 한마디로 이번 협상은 지금 장관들이 워싱턴에서 브리핑해갖고 내가 잘했어 뭐 1m 1m짜리 판넬을 만들었어, 그 스코틀랜드 가기를 정말 잘했어,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빨리 부를 줄 몰랐어, 이런 걸로 전부 포장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불러 제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먼저 타게 된 건 맞아. 그러니까 하루 먼저 타게 됐고 15%를 지킨 거, 요거는 선 방향. 근데 그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데미지 있는 희생을 했다. 그러니까 희생 안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트럼프의 여러 가지 전략을 볼 때는 어느 나라든지 그냥 거의 백기를 들어라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만큼 세게 백기를 드는 나라는 아직까지는 없다 이겁니다. 우리 경제 규모, 미국 시장의 지배율 이런 등등의 조건을 볼 때 이게 저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이제 도표로 말이죠. 자, 요거를 한번 보시죠. 각 국가에서 그 관세율 쭉 보시면 영국은 10%, 본래 10에서 10. 자, 그리고 베트남은 40에서 20.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32에서 10. 필리핀은 20에서 19. 예. 죄송합니다. 인도네시아가 32에서 19, 10이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은 25에서 15. 그리고 EU는 30에서 15. 그리고 한국도 25에서 15.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이 말이죠. 똑같은 대우로 25에서 15로 내려왔어요. 자, 이것까지는 같아. 예, 이것까지는. 그러나 내용 면에서 보면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합의 내용.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 주는 걸로 따지면 3,500달러를 기본 투자로 보고 있어요. 정부 당국이. 그리고 자동차, 트럭, 농산물은 미국 대미 교육을 완전히 개방했다. 다만 쌀하고 소고기는 제외다. 자,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 뭘 하느냐? 지금 25% 15% 낮춰주는 선물을 줬고, 자동차도 25%에서 15% 낮추는 선물을 줬고,
그리고 반도체 여파는 최고급 대우를 해주고 미국산 제품은 완전히 제로 관세. 그리고 천연액화가스 미국산 에너지 구매하는데 1,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이런 합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산물 협상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주장이 달라요. 우리는 쌀 소고기는 아니다. 쌀 소고기는 아니다. 예.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뭐냐? 예. 미국은 소고기는 30개월 이상, 쌀은 자율할당 관세 물량 한도, 그리고 513%의 관세를 적용하는 거. 검역 문제하고 유전자 변형 생물체 문제. 요런 것들이 이제 거론이 됐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말이죠. 쌀, 소고기. 이게 이제 제일 큰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은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3,500불, 3,500억 불, 그 이익 90%는 우리 거야. 미국에서는 그거고,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게 우리 측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15% 지금 이 앞에 거는요, 그냥 놔두고, 여기에서 이제 급진전 되면서 마치 우리가 말이죠, 엄청나게 협상을 잘 해서 되는 것 같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 대표단이 지금 30일 날 11시에 현지 시간입니다. 자, 미 상부장하고 ESR 대표를 만났어요. 그리고서 저녁 4시 30분에 느닷없이 트럼프가 와라. 그래갖고 트럼프하고 만났어요. 4시 반. 그래서 한 3, 40분 정도 토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6시 16분에 트럼프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재부 장관하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31일 날 만나게 되어 있었는데 안 만나고 홀대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퍼주고서도 재무장관하고 별도의 재무장관도 회담도 못하고 밀려 나오는 겁니다. 개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정상회담이 8월 중순에 열리면 안보 청구서가 많다. 그래서 한미 방어 조약을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까지 확대하는 거. GDP 대비 5%까지 국방비를 인상하는 거.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은 대북 억제에서 대중 견제로 확대 조정하는 거. 예. 그리고 전작권을 갖다가 한꾸로 이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하나의 중요한 협상 어젠다가 되는데 우리가 밀릴 우려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두 가지만 자세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지기현 판사가 말이죠. 본래 지금 내가 이 내란 특검에서는 법정 휴정, 그러니까 지금 7월 말 지금 법원의 휴정 기간이요.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입니다. 이 법원의 휴정기에도 윤 대통령의 재판과 김영현 장관의 재판을 강행해달라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제 양쪽 변호인들이 무슨 소리냐? 예, 무슨 소리냐? 예, 이 방어권을 좀 대대로 달라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강력히 그동안에 반박을 해왔습니다. 반박 앤드 반발을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기현 판사가 초기에는요, 특검청 주장대로 휴정기를 가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변호인 측의 반발이 워낙 세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휴가를 갔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휴가를 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특검팀에서는 지기현 판사의 이런 조치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당에서도 지금 이제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된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지기현 판사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거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했잖아요. 이 구인장 발부도 지금 지기현 판사는 조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 지기현 판사 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휴정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구인장 발부를 해달라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거, 이런 지기현 판사의 조치 아주 다행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대북 송금 요거와 관련해서 이건 외환죄 위반이다. 그래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말이죠. 지난 7월 28일 날 수원지검에 고발했어요. 그런데 서민민생 이 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달에는요,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6월 달에 경찰에 고발했고 7월에는 국회 청원도 냈습니다. 국회 청원도 내고 경찰에 고발하고 이번에는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고발한 핵심은 외환죄가 되겠습니다. 외환죄, 일반 이적죄, 그리고 직권남용하고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대법원이 뭐라고 판결했냐면, 이거 대북 송금한 거 이화영이가 전부 이재명한테 보고를 하고 승낙을 받고 800달러를 보낸 것이 맞다. 이런 취지의 판결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재명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외환죄다, 일반 이적죄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유엔 규제,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외환죄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외환죄하고 내란죄는 수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중대 범죄 사항이니 수사를 빨리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말이죠. 그래서 지난 6월 달 경찰에 했을도 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를 고발인 신문으로 고발까지 조사를 해놓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안 해요. 왜냐? 헌법상 84조 내란 외환죄를 빼놓고서는 불소추지만은 내란 외환죄는 지금 이재명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똑같아. 이거 수사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을 외환죄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민생대책위원회 시민단체 여기에서 이 외환죄 일반이죠. 직권남용 명예훼손 고발을 했어요. 이 고발. 자, 그래서 요 고발인데 여기만 이재명만 고발한 게 아니라요. 민주당 의원들 지금 166명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 우원식 이런 거는 외환죄 방조 혐의로 추가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고발된 사람은 김병기, 한준호, 최기상, 이건태, 김기표, 박선원, 양부랑 이 관련 TF 팀원들 그리고 강북구 의원 외 158명 국회의원, 국회의장 우원식을 외환죄 방조 혐의로 고발했어요. 왜 방조냐? 지난 7월 7일 날 검찰 추적 기소 대응 TF 발대시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을 갖다가 검찰의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수사를 비판했어요. 이게야말로 명백한 외환죄 방조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런 발언이 대법원 판결로 외환죄 정황이 입증된 사안에 대해서 이를 무력화하거나 방해하는 의도를 보였고 이것은 명백한 형법 제32조에 따른 종범 즉 방조에 해당된다. 그래서 국회가 입법기관의 책무를 외면하고 이재명을 감싸는 데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입법행정사법권력을 장악해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다.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4일 날 국회에 접수된 외환죄 탄핵 청원도 말이죠. 3일 만에 5만 명의 동원을 받아갖고 법사위에 회부됐고 지난 7월 30일 기준 7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해서 수사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형법 제99조 외환죄는 헌법 84조에서 규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이며 수사가 즉시 착수해야 한다.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정치 논쟁이 아닌 헌법 질서와 국제 신뢰에 관한 문제다. 지휘과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참고적으로 대북 송금 사건은 1심이 지금 중단된 상황에 있어요.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해서.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은 대북 송금을 이화영 부지사가 스스로 결정 쌍방울의 대납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당지 이재명에게 보고 후 승낙하에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것은 이재명이 처음부터 개입한 정황을 인정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것은 외환죄와 국제법 위반에 해당되는 중대범죄다.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 죄는 상당히 위중하다. 그러면서요. 이재명이가 이런 해당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으로 일관해서 국가와 국민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까지 기만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2018년도 800만 달러 북한 제공은 524 대북제재조치를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같은 국제법까지 위반한 행위다. 그러면서 이것은 개인을 넘어서 국가 안보와 국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이다.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도 철저하게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